네, 밤사이 미국의 12월 공장 주문이 전월에 비해서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공장 주문과 관련한 이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12월 공장 주문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 회복, 다시 기대감을 꺾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치보다는 좀 다소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긴 했지만요. 확실히 전월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요? 예,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 9.2% 급락하면서 향후 미국 제조업 경기의 확장세가 현저히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서 간밤 공개된 공장제 주문, 실물 제조업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공장제 주문도 미국 제조업 경기의 그 둔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2월 공장제 주문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5%를 기록을 하면서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마이너스 1.7%보단 양호한 수치를 공개를 했지만 1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에 미국의 공장제 주문은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난 2009년 7월 이후에 평균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는 플러스 0.7%와도 큰 격차를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좀 부진한 결과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공장제 주문은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 2010년 이후에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흐름이 보다 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장제 주문의 경우에는 미국 4,200여 개의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주문이라든지 출하, 재고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집계됨에 따라서 미래의 생산활동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상당히 좀 중요한 선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러한 성격들을 고려한다면 12월 공장제 주문의 부진은 향후 미국 제조업 경기의 그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결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제 주문에 대해 선행성을 갖고 있는 ISM 그 제조업 지수가 올해 1월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미국 공장제 주문의 장기 하향 추세에서 탈피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1월에 공장제 주문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오는 주말에 공개될 노동부의 1월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가계의 소득원 강화를 통한 소비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도 있겠지만 연준의 추가적인 테이퍼링 단행으로 소비 심리가 현재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유로존 경제가 그 상대적으로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대내외 여건 역시 미국 공장제 주문의 개선을 상당 부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 제조업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일단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좀 불확실성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아울러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제조업 경기의 불확실성, 이 생산활동이 위축이 된다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수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이 1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전망은 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의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0.2%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물론 수입 역시 0.9%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는 2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 확대로 인한 외환위기 우려가 커진 신흥국과의 차별화될 가능성 역시 상존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월에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월 수출의 부진은 설 연휴로 인해 조업 일수가 전년 동월보다
2일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과 또 국가별 우리나라 수출을 살펴보게 되면 1월 수출의 감소가 단순 조업일수 감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매크로 이슈의 영향력 확대에 의한 것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월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비 24.7% 증가하면서 유럽 경제 회복에 대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아세안으로의 수출 역시 9.9%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1월 수출은 0.8%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춘절이 포함된 1월 그리고 또 2월에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좋았다는 점과 조금 상반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같은 경우는 1월 전체 수출의 감소세 전환에 결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1월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9.8%로서 지난 2012년 4월에 마이너스 23%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의 수출이 현재까지 12개월 연속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역시 엔저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에도 엔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일본 수출의 부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 같은 경우도 1월에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공장제 주문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또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보더라도 향후 미국의 생산활동이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율의 개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유럽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대외 수요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 주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미국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전망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된 그 성장 동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수출의 향후 불확실성은 역시 코스피의 향후 행보에도 상당한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미국의 이 공장 주문 지표가 우리 수출 그리고 또 코스피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